봄날이에요.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우리 3월에도 우리 팀장님들 여기 좋은 결과로 마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처리한 건 최근에 것만 이렇게 2건 갖고 왔고요. 근데 아마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실상에는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돌아간다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참 이런 사고 많아요. 이런 사고 많아요. 이제 할아버지 84세, 82세, 84세인데 84세 할아버지가 길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여기 엉덩이 뼈가 있잖아요. 고관절. 여기가 이제 경부라 그러는데 대퇴골, 경부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원 치료를 이제 고관절 이제 치안수를 합니다. 치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입원 치료를 받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상에 와상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죠? 누워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호흡 곤란이 오면서 이제 상태가 좀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갑니다. 이런 사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를 쓰는데 폐렴, 우리 돌아가시면 다 폐렴이에요. 폐렴, 폐혈증, 심정지, 호흡정지 뭐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치 의사가 뭘 어떻게 하죠? 병사, 질병사. 근데 이게 병사입니까? 재해입니까? 예. 그런데 의사의 사망 진단서나 사체 검안서에 보면은 질병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보험금 청구하면 예? 질병사. 담당자 그럽니다. 질병사입니다. 질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사망보험금하고는 뭐 아시겠지만 2배에서 한 10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여지없이 제 사망보험금 부지급 통보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흔합니다. 흔해. 연세 많으신 분 상해나 재해로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면 다 질병사 나옵니다.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 수년 전에 그 백남기 농민이라고 물대포 맞아서 땅에 떨어져서 넘어져 머리 뇌출혈 생겼어요. 그분 1년 동안 투병했어요. 투병 생활을 1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질병사 줬죠. 그래서 유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막 난리를 치니까 또 바꿔주기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좀처럼 안 바꿔줍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오죠. 상담하러 오죠. 이럴 때 이랬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지요. 상담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유족 아드님이었습니다. 아드님하고 저기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 아드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절대로 바꿔주지는 않고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소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물어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이분이 보험에 그때 우체국 보험에 재해안심보험, 재해안심보험이라고 휴일 재해가 5천만 원짜리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크지도 않는데 거기 하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니 질병사라면서 재해 사망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인이 폐렴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 폐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도 일부 좀 작동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감염에서 이제 호흡 곤란이 왔겠죠. 그죠? 호흡 곤란이 오면 또 폐렴하고 관계되죠. 폐기능하고. 그리고 또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상에 그렇게 오래 누워 있으면 이 폐기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폐기능이 저하되면서 삼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 기도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폐렴으로 잘 오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폐렴의 원인을 그 다리 골절 있잖아요. 거기 대퇴부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장기 침상으로 인해서 폐기능 저하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사망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리 골절 있잖아요. 다리 골절하고 여기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재해골절로 환자는 침상 안정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와상 상태가 오래 진행이 되면서 폐기능이 저하됐고 여기 폐렴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재해골절하고 거기 돌아가신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제 소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도 일부 작동을 했으니 거기 재해의 원인이 한 50%, 코로나의 원인이 한 50%쯤 됩니다라고 이제 소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서 전액 5천만 원을 다 지급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이나 휴일 재해 보험금은 그 다친 날이 휴일이어야 됩니다. 사망한 날이 휴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친 날이. 그래서 그 넘어져서 다친 날이 그날이 일요일이어가지고 휴일 재해 사망보험금을 한 신청한 지 한 3주 만에 처리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약관에 한번 봐보면은 우체국은 생명보험 쪽이죠. 손해보험도 있는데 약관에는 재해라는 것은 우발적인 외래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가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여기서 이런 어떤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죠? 각종 뭐 심질환, 뇌혈관 질환 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체질적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는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 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있었고 그 노인이 대퇴부 경부골절 고관절 치환술을 한 그 재해하고 경합이 됐죠. 코로나하고 재해하고 경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퇴부 경부골절 넘어져서 다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정도면 중증 외상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청구했을 때 알아서 판단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 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약관에는 보면은 이 극격 우연 외래죠. 근데 여기 아까 이제 넘어진 사고는 극격 우연 외래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약관 조항이 사라졌어요. 과거 한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런 산후보험에 약간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왕증입니다. 그죠? 질병의 영향으로 거기 재해사고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는 질병이 영향 준 만큼은 감액하겠다고 하는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만약에 요런 조항이 있었다면은 아까 전에 5대5 했잖아요. 5대5. 그러면 5천에 50%밖에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런 조항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지금은 아마 이렇게 적용하는 예는 없을 것이고요. 근데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은 요 조항 적용 받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니까 상해와 아까 전에 그 상품은 이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는 약관이라도 5천만 원 이제 다 지급받은 거고요. 상해와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다. 자, 사망진단서상에서는 질병사로 해버렸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의사는 질병사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관은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사들의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소견서에 상해도 좀 작동됐고 질병도 좀 작동됐고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추가적인 소견서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유사한 사례인데요. 대전지방법원 사건인데 84세 치매 노인 여자였는데 이분이 기왕질환이 있었어요. 폐성심,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건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폐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 병상에서 낙상했어요. 낙상하면서 이제 역시 이제 대퇴골,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고관절 쪽 부위가 골절이 되면서 이 사람 치료 중 사망했는데 이분도 역시 보니까 병사예요. 낙상하고 했다면 병사로 안 했을 텐데 병사 역시 이 사람도 직접 사유는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부지급했겠죠, 그죠? 질병사라고 하면서 재사망보험금 못 주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냐니까 망인은 보험 사고 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은 없었다. 아까 전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일요일 날 목욕탕에 걸어가던 중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셨던 분이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험 사고 이전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이런 질환은 있었지만은 그냥 약이나 어떤 약물 치료로 이게 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런 질환은 없었고 이 대퇴부 골절로 인해서 정상이 악화되니까 컨디션이 다운되겠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컨디션이 다운되니까 다운된 컨디션을 이제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못 이기는 거죠. 면역력이 못 이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심함을 보였고 주치 소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대퇴부 골절로 해서 병상에 침상 안정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폐렴이 병발되었고 인과관계가 있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추가적인 소견서가 있으면서 재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라는 부분이었고요. 기왕증 역시 이 사건에서도 이 약관이 기왕증 감액 규정이 없는 약관이어가지고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례였습니다.